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전기 다산에듀 강사 남미스입니다. 제어공학 5장 제어계의 안정도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에 특성방정식 중 안전한 제어 시스템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성방정식이 나오게 되면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거, 일단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특성근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특성근의 위치를 통해서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판단할 수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특성근을 구하려고 한다면 이제 2차식의 형태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차 이상 하게 되면 우리가 어쨌든 방정식을 구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맞죠? 물론 뭐 계산기가 있긴 하지만서도 실제로 이제 판단을 할 때는 2차에서만 근을 구하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3차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루스표를 이용을 하는데, 루스표를 이용하기 전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개수가 다 존재해야 됩니다. S3차라고 하면은 S3승, S2승, S1승, S0승의 개수가 다 존재해야 되고 부호도 다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잘 보시면은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S3승, S2승, S1승, S0승의 개수가 다 존재하고 부호도 다 동일합니다. 플러스로. 그래서 일단 넘깁니다. 자, 2번 볼게요. S4승, S3승, S2승, S1승, S0승의 개수가 다 있으나 부호가 마이너스죠. 이걸 틀렸습니다. 3번 가볼게요. 3번 같은 경우 S5승, 근데 S4승의 개수가 없죠. 불안정합니다. 무조건. 자, 이 친구도 S4승. 자, 3승, 2승, 1승, 0승. 개수는 다 있는데 하나가 마이너스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1번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는 잘 보면은요. 3차잖아요. 그럼 루스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안에 거와 바깥 거를 비교하면 돼요. 안에 게 뭐가 됩니까? 3 곱하기 4, 12가 되는 거죠. 자, 바깥에 게 뭐가 됩니까? 1 곱하기 5, 5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안에 게 바깥 것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경우는 안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했죠. 만약에 바깥이 크다, 불안정, 같다, 임계안정. 그래서 자, 이러한 팁을 통해서 우리가 3차 방정식이 나오면 3차 방정식, 특성 방정식이 3차로 나오면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루스, 허이츠 방법으로 특성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시스템 안정도를 판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스표를 사용하는 문제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무조건 루스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4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개수가 다 존재하는가, 부호가 다 같은가부터 판단을 합니다. 보시면은 S4승, S3승, S2승, S2승, S0승의 개수가 더 존재하고 부호도 플러스로 다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루스표를 적용을 하면 되겠죠. S4승, S3승, S의 2승에, S의 1승에, S의 0승, S의 1승에, S의 0승. 자,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쁘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S의 1승. S의 0승. 그쵸? 자, 그러면 여기다 개수 1, 2, 1, 4, 2 적어볼게요. 1, 2, 1, 4, 2. 그래서 1, 2, 1, 4, 2. 이렇게 적어주시고,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뭐, 제로가 되겠죠. 뒤에는 제로가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구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단 위를 딱 째려봤는데 0이에요. 그럼 위에 있는 애가 내려온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 있는 애는 2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0 밑에 있는 친구도 무조건 0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뭐 어차피 기준값이 얘면은 얘랑 얘랑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0이니까 당연히 결과가 제로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0이라는 얘기는 자, 이 친구가 또 이 친구도 값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상단 위를 봤더니 0이죠. 그럼 위에 있는 0이 그대로 내려온다. 여기도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친구의 값도 알 수가 있겠네요. 이 친구 어떻게 됩니까? 자, 0이었죠. 그럼 위에 있는 2가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자, 2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1렬을 구해야 되죠. 1렬에 2개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친구는요. 자, 기준이 뭐가 됩니까? 2가 되는 것이고, 자, 2분의 자, 얘랑 곱한 거 빼주면 되죠. 그럼 2에다가 마이너스 4를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이 친구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기준이 얘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8. 그럼 플러스 8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디를 보면 되겠습니까? 1렬을 여러분들이 봐주셔야겠다. 1렬의 부호 변화를 봐줍니다. 부호가 몇 번 변했냐? 보면은, 자, 1, 2에서 마이너스 1 한 번 변했죠. 마이너스에서 8 한 번 변했습니다.
두 번 변했죠. 두 번 변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4개의 근 중에서 4차 방정식이니까 4개의 근 중에서 2개의 근이 우반면에 존재한다. 그 말은 뭐예요?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루스표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3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특성 방정식, 5차 방정식으로 나와 있고 루스 판별법을 분석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도 우리가 루스표를 사용해 볼게요. 자, 5차인데 지금 5차에 개수가 다 있고 부호도 다 동일하기 때문에 루스표를 써야겠네요. S의 5승, S의 5승, S의 4승, S의 3승, S의 2승, S의 1승, S의 0승.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를 천천히 적어보겠습니다. 1, 2, 3, 4, 1, 1, 2, 3, 4, 1. 뒤에는 제로가 되겠죠. 일단 제로 적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루스표에서는 제로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거를 계산을 안 해도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 값은 우리가 상단 위를 봤더니 제로죠. 그럼 위에 있는 제로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맞죠? 여기 값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이 친구의 값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상단 위를 봤더니 0이었죠. 그럼 1이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0이면 여기도 뭐가 되는 겁니까? 항상 제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가 제로면 밑에도 제로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뒤에 건 다 제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요 숫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 숫자 위를 0을 봤어요. 위가 0이죠. 그러면 여기도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친구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친구는 상단 위가 0이죠. 그럼 위에 있는 1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빠르게 우리가 루스표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볼게요. 이 부분 어떻게 구합니까? 자, 2분의 2개 곱합니다. 4 빼기 3이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4 빼기 3 해주시면은 2분의 1이 되는 거 맞나요? 그럼 0.5죠. 그럼 여기의 값은 0.5가 됩니다. 0.5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자, 요 값도 우리가 알아야겠네요. 요 값은 뭐가 됩니까? 2분의 얘 곱하기 얘가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얘 곱하면 8이죠. 얘 곱하면 1이죠. 그럼 8 빼기 1은 7이죠. 2분의 7은 3.5 맞나요? 그럼 여기 3.5죠. 3.5가 됩니다. 그 다음 자, 우리가 자 여기 얘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뭐가 됩니까? 기준이 0.5가 되는 거 맞아요? 0.5가 되고 얘랑 얘랑 곱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기준이 0.5고 0.5분의 자, 얘랑 얘랑 곱하면은 1.5죠. 자, 얘랑 얘랑 곱하면은 7인가요? 자, 마이너스 7이 된다. 결론은 0.5분의 마이너스 5.5인가요? 맞나요? 마이너스 5.5죠.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자, 5분의 55니까 마이너스 11이 되나요?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11이 된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친구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 친구 구해볼 겁니다. 자, 이 친구는 기준이 뭐예요? 마이너스 11이죠. 그럼 마이너스 11분의 자, 얘랑 얘랑 곱해야 돼요. 얘랑 얘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11에다가 곱하기 3.5가 되는 것이고 빼기 0.5를 빼나요? 0.5를 빼주시면 되겠다. 0.5를 여러분들이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1분의 마이너스 11에 곱하기 3.5에 0.5를 빼주면은 요거 계산하면은 11분의 39가 나와요. 그러면은 얘가 11분의 39죠. 그럼 1열에 이제 부호만 보면 됩니다. 1열에 부호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부호 변화를 봐주시면 되는데 잘 보면은요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한 번 변했죠. 여기서 두 번 변했습니다. 맞죠? 0.5에서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에서 플러스 11, 39로. 이 말은 이제 불안정한 근이 이제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우반면에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5개 중에 두 개가 우반면에 있다라는 겁니다. 부호 변화가 두 번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면 S평면 우반면에 근이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자, 우리가 3번까지도 풀어봤어요. 4번입니다. S3승 플러스 11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40은 제로에는 양의 실수비를 갖는 근은 몇 개 있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성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3차니까 특성 근이 3개가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양의 실수를 갖는 근은 몇 개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의 실수가 있다라는 거는 불안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가 몇 개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루스표를 작성을 해서 일렬에 부호 변화가 몇 번 있었는가 그 몇 번이 양의 실수를 갖는 근이 되는 겁니다. 근의 개수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루스표를 작성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3차 방정식이니까 얘가 안정인지 불안정인지는 판단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려고 있습니까? 안에 것 곱해요. 안에 것 곱하면 22가 나오나요? 그리고 바깥에 것 곱해요. 바깥에 개수를 곱하면 40이 나옵니다. 그럼 보시기면 아시겠지만 지금 안보다 바깥이 어떻습니까?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안보다 바깥이 크기 때문에 불안정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반면에 근이 무조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4번은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루스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3승, S2승, S1승, S0승 해주시고 1, 11, 2, 40이죠. 1, 11, 2, 40. 그 뒤에는 뭐 제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로 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숫자를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있는 숫자는 오른쪽 상단이 제로니까 위에 있는 제로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제로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 친구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친구도 위에가 제로니까 상단 위가 제로니까 위에 있는 40이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4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만 구하면 되겠네요. 이 친구만 구하면 될 겁니다. 자, 이 친구 어떻게 구합니까? 기준이 되는 건 11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11분의 자, 얘 곱하면 20이죠. 22. 얘 곱하면 40인가요?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값을 안 구하더라도 여기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두 번 일어나니까 답이 2번이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이거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11분의 18이죠. 여기에 어쨌든 마이너스 11분의 18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1렬이죠, 1렬. 자, 1렬을 보게 되면은 지금 부하의 변화가 몇 번 있었습니까? 여기에서 한 번,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반면에 있는 근도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가보겠습니다. 루스허이츠 안정도 판별법을 이용하여 특성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 주어진 제어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일단 얘를 이제 루스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표 S3승, S2승, S1승, S0승 하고 개수가 1, 3, 3, 1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3, 3, 1 플러스 K가 되는 것이고 뭐 뒤에 00까지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상단 제로니까 위에 있는 제로가 이제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숫자는 제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 친구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오른쪽 상단 제로니까 위에 있는 1 플러스 K가 여기로 내려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K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3차 방정식은 얘만 구하면 돼요. 앞에 거랑 똑같죠. 우리가 앞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런 방식만 알면은 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 어떻게 구합니까? 3분의 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3분의 3, 3, 9죠. 그리고 1 곱하기 1 플러스 K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죠.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니까 3분의 8 마이너스 K가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3분의 8 마이너스 K가 됩니다. 3분의 8 마이너스 K.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 안정하기 위한 거니까 이 안정하다라는 거는 1렬의 부호의 변화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뭐가 돼야 됩니까? 무조건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가 플러스니까 얘네들도 전부 다 플러스가 되어야지 부호의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3분의 8 마이너스 K가 자, 양수가 된다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양변 3을 곱해주면 8 마이너스 K가 양수가 되는 것이고 결국 이 K다라고 하는 거는 8보다 작은 값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 플러스 K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 플러스 K도 양수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는 겁니다. 두 개를 같이 적어볼까요?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렇게 푸는 게 사실은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정석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이러한 3차식이 나오면은 얘를 이렇게까지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풀면 되냐? 3차에서는 안에 거 곱하고 바깥에 거 곱했을 때 안에 게 크면은 안정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거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안에 거 3 곱하기 3이죠. 9죠. 바깥에 거 1 곱하기 1 플러스 K죠. 바깥 1 플러스 K. 그럼 얘가 안에 거고 바깥에 거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커야 됩니까? 안에 게 커야지만이 안정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면은 자, 1 넘겨주시면은 8은 K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특성 방정식에서 안정하려면은요 S3승, S제곱, S 그리고 S0승의 개수가 다 존재해야 되고 부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니까 1 플러스 K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K가 양수가 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가 됩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범위를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8, K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K는 마이너스 1과 8 사이에 있으면 된다. 어찌됐건 결과값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3차 방정식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어떻죠? 계산 결과가 훨씬 빨리 도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기사 시험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막 부족한 시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시험을 준비하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좀 빨리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사 자격증 시험도 어찌됐건 빨리 풀면 좋겠죠.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방정식이 4차식이죠. 자, 이랬을 때 안정하기 위한 조건. 4차식이니까 얘를 루스표를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루스표 S4승, S3승, S2승, 자, S1승, S의 0승. 자, 2, 10, 11, 5, K 이렇게 되나요? 자, 2, 10, 11, 5, K. 뒤에 거는 00이 되겠죠. 00 이런 식으로 된다. 제가 이렇게 00을 표시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0이 있으면은 루스표 작성하기가 쉽죠. 보시면은 저희가 여기에 있는 친구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오른쪽 상단이 제로면은 위에 K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K가 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위에가 0이면 여기도 0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얘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위에 상단 위가 제로니까 이 0이 어떻게 돼요?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제로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 친구도 알 수가 있죠. 오른쪽 상단이 제로니까 K가 그대로 내려온다. 그래서 K.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두 가지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친구는 기준이 뭡니까? 10이죠. 10분의 110 마이너스 10이죠. 10분의 110 마이너스 10이니까 110 마이너스 10은 100이죠. 10분의 100이죠. 그러면은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얘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10분의 50 마이너스 10K. 여기다 적어볼게요. 10분의 50 마이너스 10K죠. 그러면은 각각 10으로 나누면은 5 마이너스 K인가요? 그렇죠. 5 마이너스 K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렬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다 플러스 해야 돼요. 맞죠? 플러스. 자, 이 친구도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양수. 이 친구도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양수. 자, 이렇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안정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5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자, 우리가 K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얘는 뭐예요? K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같이 적어보면 그냥 이렇게 되나요? 답이 뭐가 됩니까? 2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번입니다. 그림의 제어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특성 방정식을 찾아야겠고 그 특성 방정식을 루스표로 이제 형태로 변환을 합니다. 맞죠? 그랬을 때 루스표 1열의 부호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안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일단 특성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특성 방정식은 전체 전달 함수의 분모가 제로가 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 분모가 제로구나 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야. 맞죠? 얘는 개루프 전달함수지 전체 전달함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체 전달함수를 구해야 돼요. 전체 전달함수. 자, 우리가 전체 전달함수는 뭐 수도 없이 구했죠. 자, 1 마이너스 개루프분의 순방향 전달 함수라고 했죠. 자, 1 마이너스. 자, 개루프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개루프죠. 그래서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2K가 개루프고, 그리고 부호는 피드백이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 해주시면 플러스가 되고, S에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2분의 2K.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순방향이죠. 자, 입력에서 출력 순방향 친구는 자,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2K. 이게 이제 전체 전달함수가 되는 것이고, 자, 이때 분모가 제로가 되는 것이 이제 특성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굳이 정리할 필요 없고, 여기서 바로 얘가 제로가 될 때가 이제 특성 방정식이라는 거죠. 얘를 좀 이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변에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1을 곱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 자, 더하기. 얘는 약분이 되니까 남는 거 2K죠. 그럼 2K는 제로가 되는 것이고,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특성 방정식이죠. 특성 방정식. 줄여서 뭐 특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특성 방정식의 어떤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SS 플러스 1, S 플러스 2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가 개루프 전달함수죠. 개루프 전달함수의 분모 값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개루프. 그러니까 개루프의 분모예요. 자, 2K는 뭐가 됩니까? 개루프의 분자죠. 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자,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구하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고 개루프 전달함수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개루프 전달함수에 그냥 분모와 분자를 더한 다음에 제로로 만들어주면은 이게 특성 방정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개루프예요. 개루프. 이것도 헷갈리는데 전체 전달함수 아니겠죠? 전체 전달함수는 분모가 제로가 되는 게 특성 방정식이고, 개루프 전달함수의 분모와 분자를 더해서 제로로 만들면은 이게 특성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그냥 특성 방정식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냥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더해버리고 제로로 만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6장 가시면 근계적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저희가 어쨌든 특성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맞죠?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볼게요. S제곱에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겁니다. S제곱, S. 그리고 S 플러스 1을 곱하고 더하기 2K가 제로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 S 3승. 자, 이렇게 하면 2S 제곱. 자, 이렇게 하면 S 제곱.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2S가 되는 거 맞나요? 플러스 2K는 제로가 되는 것인데 좀 이쁘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S 3승 더하기 3S 제곱이죠. 3S 제곱. 그리고 플러스 2S 플러스 2K죠. 다시 적어볼게요. 이쁘게. 플러스 2S 플러스 2K죠. 자, 이렇게 되나요? 실수한 거 없죠? 봅시다. S 3승 플러스 3S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2K.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얘도 이제 루스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S 3승 S 2승, S 1승. 좀 좁아서 S 3승 좀 작게 해볼게요. S 3승에 S 2승에 S 1승에 S 0승.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 3, 2, 2K죠. 1, 3, 2, 2K. 그리고 여기는 뭐 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궁금하죠. 그럼 오른쪽 상단이 제로죠. 위에가 제로니까 여기도 제로가 되는 걸 알겠고.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친구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상단 제로니까 2K가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2K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자, 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3이고 3이 6 그리고 2K. 그럼 어떻게 됩니까? 3분의 3이 6 마이너스 2K가 되는 거죠. 여기에 오는 거는 3분의 6 마이너스 2K가 되는 거예요. 6 마이너스 2K. 3분의 6 마이너스 2K가 된다. 그러면은 1년의 부호가 전부 다 뭐가 돼야 됩니까? 얘도 양수니까 얘도 양수고, 자, 이 친구도 양수가 돼야 되고 얘도 양수가 되어야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3분의 6 마이너스 2K가 양수다라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양변 3 곱하면은 6 마이너스 2K가 양수라는 얘기고, 자, 넘기면은 6은 2K가 되고, 자, 2로 나눠주면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K도 양수가 돼야 되죠. 2K가 양수라는 얘기는 K가 양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2K가 양수다라는 거네. 양변에 2 날려주시면 그냥 K가 양수라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은 K 양수, 그리고 K가 3보다 작다. 두 개를 합친 게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1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자, 근데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3차잖아요. 그럼 바로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안에 거 6이죠. 바깥에 거 2K죠. 그러면은 안에 게 커야 안정이죠. 그럼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뭐가 됩니까? 이걸 얻을 수가 있죠. K가 3보다 작다.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얘 양수. 그럼 얘도 양수죠. 그럼 이 K도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럼 K도 양수다. 그럼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이 K다라고 하는 거는 0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도 답이 1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맞죠? 우리가 꼭 3차식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는 잘 이렇게 풀어주셔야겠다.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제어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7번 내용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7번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개루프 전달함수가 되는 거죠, 얘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특성 방정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개루프 전달함수의 분모와 분자를 더하라고 했죠. 특성 방정식은 S에 S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K는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특성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개루프의 분모와 분자를 그냥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S 플러스 1의 제곱은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K는 제로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혹시나 여기 좀 생소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S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러면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1이라는 얘기가 맞죠? 여기서 전개를 해주면 돼요. 그냥 S 하면 S제곱이고 S에 1 하면 S죠. 자, 여기에서 1이랑 S랑 하면 S죠. 1이랑 하면 1이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S 더하기 S는 2S니까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이 된다. 그래서 이게 완전 제곱식이다라고 해가지고 자, 수학 시간에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라고 해서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암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바로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걸 몰라도 사실은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이거를 이렇게 천천히 전개를 해서 나타내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물어보지 않아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 넘겨줍니다. S 3승. 자, 얘 넘겨줍니다. 플러스 2S제곱. 자, 얘 해주시면은 플러스 S죠. 플러스 S. 플러스 K는 제로가 된다. 3차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3차가 정말 많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뭐 정석적으로 풀어볼게요. 일단 루스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 3승에 S 2승에 S 1승에 S 0승.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K죠. 1, 2, 1K. 1K. 뭐 뒤에 0, 0.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 있는 애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오른쪽 상단 제로니까 위에 있는 제로가 그대로 내려온다. 자, 여기에는 제로가 되는 것이고. 자, 이 친구도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오른쪽 상단 제로니까 위에 있는 K가 그대로 내려온다. 이렇게 해서 K를 해주시면 되겠죠. 항상 우리가 3차는 이거 하나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2분의 뭐가 됩니까? 자, 2분의 얘가 기준이죠. 2분의 2개 곱하면 2. 2개 곱하면 K죠. 2-K가 되나요?
여기 오는 게 2분의 2 마이너스 K가 되는 겁니다. 맞죠? 2분의 2 마이너스 K. 그러면은 얘가 이제 안정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양수가 돼야 됩니다. 얘도 양수. 얘도 양수가 돼야겠죠. 그래야지 플러스 부호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2 마이너스 K 나누기 2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양변에 2 곱해주면은 날라가고 2 마이너스 K가 제로니까 넘겨주시면은 K가 2보다 작다. 얘 같은 경우는 K가 뭐가 되면 됩니까? 제로가 되면 제로보다 크면 되죠. 여기다가 연결해 주시면은 그냥 이게 답인 거죠. 답이 4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루스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3차 같은 경우는 자, 안에 것 곱해요. 2죠. 바깥에 것 곱해요. K죠. 뭐가 커야 됩니까? 안에 게 커야 되고 전부 다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죠. K도 양수니까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풀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석적인 방법, 사실 이것도 뭐 정석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익혀주시면 되겠죠. 9번입니다. 단위 제어 시스템의 전향 경로 전달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이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교재 팁박스에도 나와 있겠지만 전향 경로 전달 함수는요. 우리가 개념 시간에 배운 순방향 전달 함수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자가 앞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하는 경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게 앞으로 향하는 경로죠. 순방향 경로와 똑같다. 그래서 순방향 전달 함수가 나와 있고 이때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찌됐건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블록선도로 RS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순방향 전달함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GS. 그리고 출력 CS가 나오는데 문제 조건에 단위 계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한이다라고 하는 건 피드백이 있다라는 거고 단위라고 했기 때문에 그 크기가 1이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단위라는 말이 나오면은 크기가 1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드백이 있는데 얘의 크기가 1이니까 그렇게 1이니까 그냥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가압점이 있겠죠. 가압점 이렇게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가압점의 부호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플러스, 피드백 신호는 항상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 이 상태로 하고 해석을 할 건데 잘 보시면은 특성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됐건 이 GS가 전향 경로 전달 함수도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얘가 뭐예요? 개루프죠. 어차피 피드백이 1이기 때문에 얘가 자체가 개루프 전달함수가 된다. 그럼 우리가 개루프 전달함수에서 특성 방정식을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분모와 분자를 더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S에 S제곱 플러스 5S 플러스 4 더하기 K가 특성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S의 3승에 5S의 제곱에 플러스 4S 플러스 K가 제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루스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 3승, S 2승, S 1승, 자, S의 0승이다. 그리고 개수가 1, 5, 4K, 자, 1, 5, 4K, K. 자, 뒤에 거는 뭐 제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쪽 상단 제로니까 위에 있는 제로가 그대로 내려온다. 그래서 여기는 제로가 되는 것이고 여기 오는 애는 오른쪽 상단이 제로니까 위에 있는 K가 그대로 내려온다 해서 여기는 이제 K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친구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개 곱하면 20 곱하면 K라고 했죠. 20-K가 된다. 즉 5분의 20-K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안정하기 위해서는 일렬의 부호의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그럼 이 친구도 플러스 이 친구도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양변에 5를 곱하게 되면 20-K가 0보다 커야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20이 K보다 K가 2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제로보다 커야 됩니다. 양수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범위가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맞죠? 좋습니다. 그리고 3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달 되잖아요. 3차는 그냥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냥 5, 4, 20 안에 거 바깥에 거 1 곱하기 K 바깥 뭐가 큽니까? 안에 게 커야지 안정조건이고 그리고 전부 다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도 양수가 돼야겠죠. 그래서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3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키스트 판정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개념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나인키스트는 안정도, 정확하게는 상대 안정도를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판정하는 동시에 안정도를 제시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얼마나 안정한가를 제시해준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고, 개 안정도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제시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보면은 안정성을 판정한다라는 거는 안정과 불안정을 판단한다라는 거고, 안정도다라고 되어 있죠. 이 도는 상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정한가. 그래서 안정도, 상대 안정도를 제시해준다. 여기서도 걔의 안정도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대 안정도죠. 얼마나 안정한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또한 제시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인키스 선도는 제어계의 오차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개념 때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 답이 3번이고, 루스, 후르비츠 판정법과 같이 쉽게 말하면 이제 루스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친구들은 그냥 안정 여부, 안정한가 불안정한가 절대 안정도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답은 뭐가 됩니까?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1번입니다. 자, 이것에 나인키스트 선도를 도시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인키스트 선도를 그린 거니까 얘는 뭡니까? 게르프 전달 함수예요. 우리가 나인키스트 선도는 게르프 전달 함수를 그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게르프 전달 함수는 여기에다가 사실은 H라고 하는 피드백 전달 함수가 곱해져야 되는데 아마 단위 피드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위니까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게르프 전달 함수가 되는 것인데,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벡터 궤적을 그릴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나왔을 때 벡터 궤적을 구하는 거, 사실 4장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J오메가를 S로 치환해 볼게요. 그럼 S, 그리고 S 플러스 1분의 K의 어떤 벡터 궤적을 그려라. 이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가 복소 평면에서, 자, 여기가 S의 0승, 여기가 S의 1승, 여기가 S의 2승, 그리고 S의 3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S의 1승이니까 자, 스타트는 S의 1승에서 시작을 하고, 괄호가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죠. 그럼 면 한 개만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형태로, 그리고 원점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그림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2번에 있죠.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S1에서 시작을 해서 원점으로 들어가는 면을 하나만 거치는 답을 2번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우리가 게르프 전달 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등 여유가 20dB일 때 K값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등 여유다. 우리가 이득과 이등 여유는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등 여유는 자, 20의 로그에, 자, 뭐라고 했습니까? 1 나누기 게르프 전달 함수죠. 게르프 전달 함수인데 자, 허수부가 제로일 때죠. 얘네들의 크기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이 친구 이제 허수부가 제로일 때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메가에다가 제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에 제로 넣으면 허수부가 제로가 되겠죠. 그럼 1분의 K가 되는 거 맞아요? 1분의 K.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K가 된다라는 거예요. K. 자, 그랬을 때 얘의 결과가 20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20, 20 약분되면 1이 되는 거죠. 1. 그럼 이 값이 1이라는 얘기예요. 이 값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값이 1이려면 로그의 11이니까 얘가 뭐라는 거예요? 10이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K분의 1이 뭐가 되는 겁니까? 10이 되는 거 맞아요? K분의 1이 10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K는 뭐가 됩니까? 10분의 1이 되죠. 두 개 자리를 바꿔서. 그래서 답이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부계환 제어 시스템의 루프 전달 함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나요? 루프 전달 함수 GSHS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이등 여유가 20대11이라면 이때 K 값은 루프 전달 함수. 얘가 뭐예요? 근데 사실은 개루프 전달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루프 전달 함수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애가 이제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뭘 구하면 됩니까? 이등 여유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등 여유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일단 얘가 오메가가 제로일 때, 정확하게 내가 허수부가 제로일 때의 크기를 구하면 된다라고 했죠. 같이 가볼게요. 20의 로그에
그러니까 1 나누기. 얘의 크기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얘가 호수부가 제로일 때. 크기가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J 오메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오메가가 제로가 되는 거죠. S에다가 그냥 뭘 넣어주면 돼요. 제로를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오메가가 제로니까 S도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제로니까 얘도 그냥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1 곱하기 3분의 K지 않습니까? 그러면 3분의 K 맞나요? 3분의 K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3분의 K를 넣어줍니다. 그럼 3분의 K분의 1이니까 K분의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K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결과가 이등 여유가 20이다라고 했죠. 20.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맞죠? 그럼 로그 K분의 3이 1이라는 얘기니까 K분의 3은 뭐가 돼야 됩니까? 10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K분의 3이 10이라는 얘기는 뭐가 됩니까? K는 10분의 3이죠. 그렇잖아요. K분의 3이 10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K랑 10 자리 바꾼 거죠. 그러면은 K는 10분의 3이다. 답이 1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등 여유 같은 경우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등 여유 그리고 이득 그 공식만 잘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면 자 우리가 이득은요. 20 로그에 그냥 어떤 주파수 함수의 크기입니다. 크기. 근데 이등 여유는 뭐예요? 이등 여유 20에 로그에 얘는 그냥 어떤 주파수가 아니라 게루프에 게루프에 호수부가 제로가 될 때 크기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아주 쉽게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14번입니다. 안정한 제어 시스템의 보드 선도에서의 이등 여유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나인퀴스트 선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인퀴스트는 게루프 전달함수라고 했어요. 게루프 전달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이때 이등 여유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우리가 이 게루프 전달함수의 허수부가 제로가 될 때의 크기. 자, 이 친구가 되는 거죠. 이 친구와 우리가 마이너스 1,0을 기준으로 얘를 넘어가면은 불안정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랑 얘의 뭐가 됩니까? 사이. 색깔을 좀 구별해서 적을게요. 자, 얘를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1,0를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얘네 둘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사이, 이 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득 여유라고 했죠. 그래서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뺀 것이 이득 여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보드 선도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드 선도에서는 일단 우리가 이제 이 빨간색은 언제입니까? 위상으로 따지면 뭐예요? 마이너스 180도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80도일 때의 이득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우리가 보드 선도에서 이 친구들은 전부 다 나인퀴스트예요. 즉 게루프 전달함수의 이득과 위상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친구의 이득과 위상을 구한 겁니다. 그러면은 빨간색을 구하기 위해서는 언제를 찾으면 됩니까? 위상이 180도일 때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일 때요. 뭐 180 마이너스 18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80에서의 이득값. 자, 이 친구가 뭐가 됩니까? 얘가 되는 거죠. 얘가 되는 거예요. 맞아? 요 값이 얘가 되는 거예요. 파란색은 뭐가 됩니까? 이득이 제로일 때가 되겠죠. 왜 이득이 제로일 때요? 얘 크기 뭐예요? 1이죠. 크기가 1이라는 건 이득이 얼마라는 겁니까? 로그의 크기 1이니까 제로죠. 맞아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얘고 빨간색이 얘라는 겁니다. 이득 여유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뺀 것이다. 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냥 마이너스 180도일 때의 이득값이죠. 이 이득값의 크기다. 절대값이다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0 빼기 이득이라는 거죠. 얘가 이제 이득 여유죠. 그렇잖아요. 0 빼기 얘가 이득이라고 했을 때 얘가 이득 여유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마이너스 이득이 이득 여유라는 건데 크게만 따지면 그냥 이득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득 여유다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마이너스 180도일 때의 이득값이 어차피 0에서 뺀 거니까 요거의 크기가 이득 여유가 된다라는 것이고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주파수에서의 이득의 크기 값이다.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보조선도의 이득 여유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다. 15번 가보도록 할게요. 나인키스 선도에서 마이너스 1, J 제로.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응되는 보조선도의 이득과 위상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이거 설명해드렸지만 0과 마이너스 180도가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1 그리고 J 제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얘는 크기로 따지면 1이고 이 길이가 1이잖아요. 위상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위상은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것이고 이득 같은 경우는 크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20 로그 취한 거잖아요. 그럼 20 로그의 1이 뭐가 되는 거예요? 20 로그의 1. 얘가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뭐가 됩니까? 크기와 위상이 기준인데 크기는 이득으로 바꾸면 제로잖아요. 그래서 제로와 마이너스 180이 기준이 된다. 자, 얘랑 얘가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답은 4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은요. 자, 이렇게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